스물의 미숙함, 서른의 치열함, 마흔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50은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종엽님의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인생의 절반이라고 표현되는 50. 요즘 이 나이를 겨냥한 도서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50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고,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그렇게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다. 50에 읽는 논어의 한 구절인데요. 저자 역시 50이 가까워진 나이, 그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서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접한 것이 바로 공자의 논어였다고 하네요.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말한 오도일의관지, 즉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의 절반 50에 이르면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일관되게 걸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관되게 걸어오지 않았다라고 해도 앞으로의 50을 더 바라보며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네 50은 흔들리고 방황하며 공허한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말씀을 통해 본인의 인생을 다잡으며 다시 나아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전해드리는 50에 읽는 논어. 편안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0에) 읽는 논어. 그 첫 번째,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공자는 30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의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죠.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자는 40을 불옥이라 했습니다. 불옥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쯤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의 저지로 50이 넘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패권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 제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의 기간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한 거죠.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현대인들은 19에서 20세, 이때야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30대 정도는 되어야겠죠.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10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불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돼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불옥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째서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이지요.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이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라는 지역의 읍제가 돼서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는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치기 일쑤이죠.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공자는 50이 넘어 그토록 바랐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도제라는 작은 읍의 읍제가 되었고 이후 대삭으로 발탁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로 노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천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일흔이 되어 그간의 삶을 회고하며 50을 지천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방향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 했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가족과 함께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을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그 길에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천명의 방향 긋기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의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60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50, 60을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직장 일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멀리했다면 퇴직이 기회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더 살게 될진 모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중심. 공자께서 증삼에게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라고 하자 증자가 네 라고 대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이른이 넘는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이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심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충 외서의 마음이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내강 외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나의 길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30의 5도 1위 관지와 50의 5도 1위 관지는 그 느낌이 다릅니다. 30에 듣는 5도 1위 관지는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 청사진에 새겨질 분명한 나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30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시작되었으나 계속 가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에 치여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30은 희망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50에는 불가능하지만 30에는 가능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30에 그 길을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50에 듣는 5도 1리 관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누구나 50여 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 취업을 해서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아쉽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는 공자의 5도 1리 관지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의 5도 1리 관지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또 20년이 지난 70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의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시간을 내었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책 읽을 시간은 내지 않았습니다. 육아의 가정생활에 대체하기 어려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0은 더 희망적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부터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주업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5도 1, 2 관지를 외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지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유는 공자의 제자로 공자와 같은 노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9살이 적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출신은 미천했지만 용맹했으며 심지가 곧았습니다. 공자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 같은 제자였죠. 공자는 자로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아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스치듯 한번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들은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힘, 아는 것을 실천하는 힘, 그 힘으로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 거죠.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혼자에게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거짓의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죽고 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감방에서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있고 돈의 유혹에 빠져 거짓 증언과 간증으로 온 사회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언론에서 2500년 전의 알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언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 50이 되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황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했어도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죠.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의견이 나뉠 때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껏 믿어온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면 꽁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그나마 한시라도 빠르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자식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해버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잘 따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입과 방문을 함께 닫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전략을 써도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모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일 모르는 아이가 바로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어떤 기술을 써도 잘 풀리지 않는 아이가 큰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돌덩이는 바람을 막아주고 큰 바위로 변해 부모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이 문제로 답답한 50대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천자문에 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비늘 달린 고기는 물 아래로 잠기고 할 때의 잠입니다. 잠긴다는 뜻으로 잠재력, 잠수함에 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30대는 30대가, 50대는 50대가, 70대는 70대가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이니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은 하고 싶은 일을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온 일 이상으로 지금부터 2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기술을 10분 활용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다면 전혀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이죠. 생각과 실행은 큰 차이가 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한겨울 얼음을 깨고 물에 뛰어드는 배우를 보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은 놀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생각한 사업과 퇴직 후에 시작하려는 사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돈을 번다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0%의 지식과 90% 이상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십상입니다. 30%의 실력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나머지 70%는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로망인 멋진 사업 경영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3년 버티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창의력도 실행력도 빛을 발합니다. 끈기와 의지는 기본이며 자기 관리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아는 걸 안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지나온 여정을 자세히 살펴야 앞으로의 여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20년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식견을 가져야 준비할 수 있으며 이후 20년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50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다.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오래 산다. 요산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의미지요. 이 요산요수의 출처가 바로 논어 옹야편 21장입니다. 락은 좋아할 요, 즐길 락, 노래, 악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지자 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론 즐겁다는 뜻으로도 지자의 즐거움은 물과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는 산을 좋아하니 인자의 즐거움은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동적이며 즐겁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정적이며 오래 삽니다. 지자는 책과 배움을 가까이 하여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은 활동적으로 쉼없이 움직이는 특징을, 산은 움직임은 없으나 많은 것을 포용하며 고요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자, 자공, 인자, 안회.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동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마치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책이 출간되고 24시간 쉼없이 새로운 뉴스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책과 정보를 통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선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을 대표적인 지자로 꼽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활동적이었던 자공은 새로운 정보를 늘 먼저 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결국 노나라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노나라는 물론 춘추시대 열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외교가로서도 이름을 날립니다. 공자의 제자 중 누구보다도 정치, 외교, 경제의 전문가로 즐겁게 인생을 살다간 지자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변치 않는 정적인 인자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은 정입니다. 사랑받는 느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용서받는 느낌도 편안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더욱 편안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자와 인자의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자보다는 인자가 더 성숙한 단계로 평가를 받는 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수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수련하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를 대표적인 지자로 꼽습니다. 안빈 낙도가 일상이었던 안회는 가난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공자 제1의 제자였습니다. 인생 전반은 지자, 인생 후반은 인자.
옛사람들은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려울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을 예를 들어 볼까요? 30년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반기 15년은 지자 요수를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학습과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모르는 게 생길 때는 망설임 없이 파고 들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파이팅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조직 생활의 긴 기간을 즐겁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배우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즐거운 직장 생활의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지자 요수의 삶입니다. 후반기 15년은 인자 요산을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지식에서 사람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조직에서의 일과 성과는 기술과 장비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신 설비에 최고의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조직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조직이 윗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면 인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마음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참고 또 참으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얻는 건 그의 세상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세상을 얻는 건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50세까지는 지자의 삶이, 50세 이후부터는 인자의 삶이 더욱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치열하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와 도량을 지닌 채 살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자의 삶을 기준으로 인생 후반을 시작한다 해도 지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치 않은 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다시 활동적으로 탐색하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습과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50세건 70세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절반을 지자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인생 후반은 인자의 삶을 기반으로 지자의 방식을 취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효과적일 겁니다.